원장님, 네. 지난 토요일 통합시황 시간에 원장님께서 부채 한도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우리 이제 머린TV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. 먼저, 부채 한도, 이게 무슨 말인가요? 예, 이게 부채 한도는 이제 미국의 연방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빚을 낼 수 있는 상한선으로 부채 규모가 이제 상한선에 도달하면 의회 승인을 얻어 상한을 올리거나 또는 이제 유예 승인을 받고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. 이제 우리나라는 저런 게 없고 이제 추경 예산이라고 표현 쓰잖아요. 본 예산을 다 쓰면 긴급히 돈이 필요할 때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데 그걸 이제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좀 비슷해요. 부채 한도는 1917년부터 시작돼서 이미 의회에서는 일상적인 절차였어요. 네. 1960년 이후로 의회는 상한선을 78차례나 정해게 줬는데 이 중에 공화당 대통령 하에서 49번,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 29번 각각 시행됐다고 해요. 네.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된 건가요, 그럼?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현재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로 설정돼 있으니 부채가 계속 불어나서 올 1월에 이미 한도를 다 소진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무부에서 네. 특별 조치로 시간을 벌고 있는 중인데 지난 몇 달간 부채 한도 늘리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네. 진전이 없었어요. 공화당에서 이제 부채 한도 증액을 대가로 재정 지출을 대규모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미 행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조건 없이 부채 한도 협상에 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서로 벼랑끝 전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. 백악관에서 부채 한도 인상을 빨리 합의해주지 않으면 정부가 디폴트, 즉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되고요. 그러면 약 83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주식시장이 45%나 급락을 하는 등 미국 경제가 폭망을 하게 되는데요. 정말 이렇게 될까요? 그거 다 공갈치는 거예요. 아니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이나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몰아붙이진 않을 거잖아요. 네, 네. 근데 이제 법이 행정부하고 의회가 협상하게 돼 있으면 서로 진지하게 협상하고 타협을 하면 되는데 네. 진전이 없으니까 서로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해서 공갈 협박 중인 겁니다. 그럼 원장님은 디폴트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? 예, 뭐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예.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1917년부터 지금까지 타결되지 않아서 디폴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네, 네. 그다음에 2010년 오바마 대통령 때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니까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 증액을 공화당에 요청을 했는데 네. 이때 공화당에서 협상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디폴트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결국은 타결됐어요. 네. 그 이후에도 7번이나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디폴트에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타결된 적이 없으니 원장님께서도 이번에도 극적인 타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? 뭐 사실은 뭐 지나봐야 아는데 저는 이제 극적인 타결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네. 5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예상할 수 있어요. 네. 첫째는 양당이 합의하는 거. 근데 합의를 하더라도 막판까지 끌고 가면서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불안감이 쌓이면은 증시는 좀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. 네, 그렇죠. 시장에서는 에이, 결국은 타결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불안하니까 증시가 자꾸 내리는 거지. 예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정의안을 통과시키는 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석수가 좀 작아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왜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. 네. 세 번째는 이제 그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. 현재는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데 다음 예산 증액이 9월 말인가 봐요. 그러니까 지금 이걸 증액을 9월 말까지 유예를 하고 당장은 특별 조치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. 그래서 저는 이게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. 네 번째는 이제 백악관이 수정헌법 14조에 이거 해서 이거를 그냥 당연히 집행하는 거. 이거는 그냥 수정헌법 14조에 의하면 이거는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집행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웃기는 게 있어요. 1조 달러짜리 그 은하를 발행을 해서 이 은하를 발행한 것을 연준에 맡기고
예를 들면 채권이 셈이야 얘가. 그 네. 연준에서 그 1조 달러를 주면은 그걸로 집행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파월 연준원장이 그거는 사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제 의견은 결국 이제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. 혹시 디폴트까지 가서 주가가 떨어져도 네.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다. 오히려. 타결되면 또 급반등할 거니까 네. 오히려 이거는 쫄 거 없는 조정이라는 거죠. 무서울 거 없는 조정. 그러니까 결국은 타결이 될 것이다 그렇죠. 라는. 아니 타결이 안 되면 미국이 망한다니까요. 네. 주가가 45% 폭락하고 830만 명 실업자가 나오면 그거는 망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진 않을 것이다. 예, 타결 안 될 수가 없고 혹시 시한을 넘기더라도 그래 주가가 폭락하면 이건 매수할 타임이라는 거죠. 밀당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. 밀당 단계는 지났죠. 서로 벼랑끝 전술이라 그러잖아. 그래 막 국민을 담보로 또는 경제를 담보로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거죠. 양쪽에서. 그래서 결국 임박해서 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염려스러운 거는 그 타결되기 전까지는 증시는 비실비실거리고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. 예. 네.